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산업 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전력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양시가 내년 시승격 30주년과 함께 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양시의 변화상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5년간 친환경 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해 회사의 정체성을 탄소 사업에서 그린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작년보다 39.7% 늘어난 5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최근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개 주력 품목과 9대 지역 수출이 10년 만에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는 작년보다 26.1% 늘어나 사상 첫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산업 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전력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기준 전망은 90.9기가와트, 상한 전망은 94.4기가와트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10일 만에 폭염이 닥쳤던 2018년 92.5기가와트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면 올여름 피크 시기 전력 공급 능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전력 수요는 많이 늘어난 반면 공급은 빠듯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2021년 주거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총 172만 9천 가구를 지원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빠르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총 172만 9천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 14만 5천 가구를 준공하고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를 짓기 위한 부지 확보에도 나섭니다.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도 전년 대비 3.2%에서 16.7% 인상합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택 임차료를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통해서는 연간 약 23만 2천 명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자금,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공공자가주택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은 분양가는 낮추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방안으로 주택을 최초 획득할 때 분양가격의 일부만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공공자가주택에는 총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받는 대신 주택 처분 시 공공에 매각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집값의 최소 10%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 기간 토지 임대료를 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문가들은 공공자가주택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 집 장만이라든지 내가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 이런 것들은 해소하는 데는 일정하게 기여를 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약간의
뭐 자산 가치를 기대를 한다든지 뭐 내가 집을 좀 넓히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는 있을 거로는 보여져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고양시가 내년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합니다. 특히 고양시는 내년에 100만 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산 신도시 이후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달라진 고양시의 현재 또 미래를 이재준 고양시장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요즘에 고양시에 관련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오늘 시간을 빌어서 많은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3주년 민선 7기 지금 3주년 맞이했습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방송영상 벨리기 공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노력,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3년간의 뭐 가장 큰 성과하면 어떤 게 있는지 꼽아주실까요? 예, 고양시 하면 그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여태까지 30여 년간 자리매김해 해왔습니다. 예,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얼마 전에 킨텍스 삼전시장이 이제 그 구체적인 설계 공모를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그 테크노밸리가 이제 전략산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영상밸리는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고요. 예. 시대 라이브시티 같은 경우는 2만 석에 가까운 이제 K-팝 아레나인데 그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지역에 60만 평의 이제 자족시설 용지가 들어오고, 예, 창릉 3기 신도시에 이제 40만 평이 들어와서 총 100만 평이 자족시설 용지가 저희 고양시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고양시가 가장 이제 저평가됐던 것이 교통인데. 교통성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철도가 2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총 11개로 와. 저희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예. 5배 이상 늘어난 거죠. GTX A와 대곡소사 전철이 이제 일산역까지 연장되는 거. 예, 그리고 이번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7개 노선이 확충이 돼서 예. 총 11개로 촘촘한 철도망을 갖추게 됐다. 이것이 이제 고양시 그 민선 7기의 3년의 평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통팔달을 기대하신 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장항습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됐어요. 이게 장항습지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람사르 습지 등재된 게 굉장히 또 큰 의미잖아요. 그 의미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예, 장항습지는 그 저어새라든지 말똥거리라든지 이런 예. 그 저어새도 그렇고 그 천연기념물이 그 서너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러기 뭐 이런 게 예. 있다고 들었어요. 예. 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는 그동안 60여 년 동안 분단 상황 속에서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천혜의 생명체 보고입니다. 예. 이번에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됐다는 것은 결국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 정도의 습지라면 우리 고양시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서 생물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연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결정을 해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것을 그 수도권 2,500만 그 시민들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환경 그 보고로 이제 교육장으로 이렇게 해서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까이 그 수도권에 습지라는 게 있고 이 습지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없던 생물들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람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야, 이 장항습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거 무조건 람사르에 등록해야 돼 이건 아닐 것 같고 노력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사실 오랫동안 그 고양 시민들이 예. 또 환경단체들이 열망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2011년 도의원 시절에도 이걸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해달라고 촉구 건의안을 내고 했었는데 예. 답보 상태였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그 고양 도시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예. 올해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계 석학들이 이제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실제 환경 관련한 분들이 거기를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 여태까지 람사르에 등록을 안 했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정부 방침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고양, 파주, 김포가 한강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를 놓고서 이제 함께 이렇게 습지로 지정하자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세계 석학들께서 조언해 준 것이 분리해서 우선 예. 자흥습지로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된 거죠. 사실 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고 그 세계 그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방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중한 곳이라면 더 잘 가꿔야 되는 이런 의무도 우리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뭐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많이 가서 또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이 지역은 아직도 철조망이 둘러쳐서 있어서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이네요. 예, 저희가 그 인원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예. 해서 훼손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잘 가꾸겠습니다. 저는 장항습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좀 멀리 있나 봐요. 아닙니다. 여기 그 행주대교, 김포대교 지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대교 옆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본인 등록금 지원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 하반기부터 실행을 합니다. 예, 반값 등록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반값 등록금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쭉 이어나가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그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취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취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등록금을 내고 다니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채무자로 전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빚 내면서 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대학 등록금을 본인 부담금의 그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정책을 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면서 일단은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소득층,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이 세 개의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대학 교육을 이제는 그 본인의 그 출세를 위해서 뭐 투자하는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개인한테 부담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봐서 사실은 외국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거의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 대신에 취업을 하면 거기에서 소득세에서 일부를 그 환원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후배들이 양성하는데 자금이 쓰이는 이런 쪽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의 그 교육의 의무 교육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의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의무 교육의 범위도 달라졌고 구체적인 대상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상 의무 교육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대학을 안 나오고 중간에 그 자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출세하는 분들도 많고요. 보시죠. 예. 예, 평생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대학이라는 꼭 학교 규정이라는 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선진사회 또 특히 이제 기술 중심의 사회로 진입하면 할수록 예. 대학에서 천편일주로 배운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그 국가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이라고 보고 전체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금만 더 연결 지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청년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던 문제예요.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청년들이 진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이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 3중고, 4중고 겪고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청년들에게 좀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고양시는 청년 정책들을 특별하게 이제 수립을 하면서 예. 청년 정책 원년이라는 것을 2019년도에 선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다방 허브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정한 카페에서 예. 어떤 모임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전부 다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청취다방 허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예.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28청춘 창업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옛날에 28청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따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창업 지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이번에 이제 180억을 들여서 내일꿈 제작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청년 3종 세트로 돼가지고 예. 청년들이 소통, 창업, 교육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만 했을 때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예산을 200억을 편성을 해서 그 무담보 무보증으로 해가지고 그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를 저희가 신용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이 예. 작년에 엄청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인턴을 저희가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 회사에 취업할 때 경력도 되고 우리는 맞아요. 예.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책도 구사할 수 있어서 그 정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 무료로 빌려줍니까? 예, 정장도 취업 면접 시험 볼 때 하도 많이 보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해요, 준비가 안 진짜. 돼 있는 분들은 저희 시에서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구두까지 빌려주나요? 다 한 세트가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거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취업을 준비해본 기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장 한 벌이 있는데 이게 가끔씩 안 다려져 있을 때도 있고 낡았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예. 또 정장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입어요. 예, 캐주얼을 입는데 그래도 또 혹시 접시 있는 자리엔 필요하니까요.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한예종 유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방송 영상밸리 착공 얘기도 있고 CJ 라이브 시티 조성 사업 아까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어때요? 그 한예종 유치는 각 지역에서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실 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하고 저희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TX A 노선을 타면 강남까지 20분이면 가요. 예. 그 한예종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인근에 그 GTX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팝 아레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IP 융복합 센터가 저희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거는 예. 지적재산권 콘텐츠 그 웹툰 이런 것들이 다 거래되는 우리나라를 집약한 장소거든요. 결국은 실용음악 쪽, 실용예술 쪽을 하는 분들은 다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송 영상 밸리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네. 결국은 지금 현재 고양시는 4개의 방송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방송 콘텐츠, 영상 이런 쪽에는 여기가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 판교는 IT 클러스터라면 여기는 방송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라고 해서 고양시의 한예종의 응용예술을 하는 분들은 다 거기로 하면 실습장과 취업이 예. 되고 그러면 고양시에 아람누리가 있습니다. 아람누리는 예술의 전당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음악당입니다. 그래서 한예종의 전문 예술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가 자기 공연장이 되잖아요. 여기를 쓰게 되면 한예종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고양시에 있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고양시가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허브로서의 지금 이미 갖춰져 있는 것들과 향후에 갖춰질 것이 확정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만 된다면 이분들께서 꿈의 나래를 더욱더 잘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저희는 그냥 예. 한예종을 유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예종의 재능 많은 끼를 미래로 접목시키는 곳이 바로 고양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지자체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안심카 선별진료소,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마련 계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정책들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심카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그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여파가 이제 서울 서북부 권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병원이 그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문을 닫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북부 권역에서 그 PCR 검사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고양시에 이제 보건소로 전부 밀려왔는데 한 평상시에 1,500가 밀려오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넓은 장소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예. 그 문진 검사 검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몽골 텐트로 설치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29개 방송사가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사관 직원을
직접 가서 좀 배워와라 이렇게 돼서 벤치마킹 많이 했죠? 네, 저희까지 실제로. 와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심콜은 지금 뭐 QR코드나 수기 명부로 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추석 때 예. 고양시에는 성묘객이 한 20만 명이 오세요. 이분들을 QR코드로 다 대고 나면 도저히 성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이제 안심콜인데 현수막을 멀리 크게 붙여놓으면 오면서 그냥 전화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출입자 기록이 명부에 되니까 들어가니까.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KT랑 협력해서 한 건데 이것은 사실상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양시가 만드는 혁신 정책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추석 설 되면 사실은 뭐 벽제도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고양시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혁신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7기 고양시 3주년인데 1년 정도 남겨두신 거죠? 내년 정도면 이제 다음 민선 8기로 넘어갈 텐데 지금 시급한 일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이 될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 남은 임기 동안에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예정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고양시의 신청사라는 것이 20년 동안 꿈을 꿔왔었는데 예.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절차를 이제 마감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고양시는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예. 그동안 접경 지역이라는 푸대접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고통을 견뎌왔다. 이제 고양시에 대한 수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을 통해서 예. 억압적인 기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고양 시민과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 인내해준 시민과 함께 고양시의 꿈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민선 7기 남은 1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머지 1년도 꼭 내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봤고요.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5년 동안 친환경 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합니다. 회사의 정체성을 탄소 사업에서 그린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데요. 배터리 생산 능력도 2030년까지 10배 이상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국내 첫 정유기업으로 출범한 SK이노베이션이 그린 사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콜레도 호텔에서 중장기 핵심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준 총괄사장과 김종훈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핵심은 탄소에서 그린으로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배터리를 중심으로 분리막과 폐배터리 리사이클 등 그린 포트폴리오 강화와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제로인 넷 제로 조기 달성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배터리 사업 수주 역량을 바탕으로 그린 사업을 새 성장축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1테라와트 플러스 알파 규모, 환산하면 130조 원 이상으로 내년 말에는 월 판매량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규모도 10배 이상 키웁니다. 현재 40기가와트시 규모인 글로벌 생산 능력을 2023년 85기가와트시로 키우고 2030년 500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0년간 회사 발전의 토대가 되어온 석유화학 사업에서 친환경 그린 사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 약 30조 원을 투자해서 사업 내 그린 자산의 비중을 70%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준 사장은 이날 배터리 사업 부문의 분리와 별도 법인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사업부 형태인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의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내 회사 출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황현식 LGU 플러스 대표가 전날 지난 3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황 대표는 비통신 사업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등 6대 주요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을 4,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달 기자입니다.
LG유플러스가 비통신 사업 분야 매출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황현식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포부를 직접 밝혔습니다. 2025년 비통신 사업의 매출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전체의 3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현재 두각을 나타내는 B2C는 새로운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려 경쟁력을 키우고 B2B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클라우드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석인 컨슈머 사업 부문장에는 정수원 LG전자 부사장이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LG플러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B2B 솔루션, 콘텐츠 등 6대 주요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필요시에는 전략적 투자, M&A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LG플러스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내부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AI 등 6대 주요 분야의 인력을 현재 800명에서 2025년까지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상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분위기가 긍정적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보상 준비엔 문제가 없는지, 지구 계획 같은 인허가 추진 상황은 어떤지 등을 점검했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이곳엔 오는 10월 왕숙 2지구 1,400세대, 12월 왕숙지구 2,300세대 등 총 3,700세대를 사전청약으로 모집합니다. 이날 김현준 LH 사장은 현장을 찾아 지구계획 승인 추진 상황과 보상 진행 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신도시나 이런 공급 택지 조성을 통해서 아마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최일선에서 남양주 왕숙지구는 서울 동북측 경계와 인접한 2개 지구로 총 6만 9천 세대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LH는 이날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도 찾아 원주민 이주 대책과 기업 이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약 80% 토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달 말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막바지 협의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하남시청과 인접한 천연동, 교산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총 면적 631만 제곱미터에 주택 3만 4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11월 사전청약으로 1,000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